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엑셀을 이용해서 특정 IP 주소라든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했을 때 그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이 어떤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 정보들을 그냥 입력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엑셀을 일종의 조회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해주는 서버에 엑셀을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서버를 쓸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ip-ap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IP 주소가 있으면은 그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이런 데이터로 반환을 시켜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만약에 뭐 네이버.com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게 되면 서치를 해보죠. 하게 되면 이 관련해서 이런 형태의 또 데이터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쿼리 데이터가 있고, 요거는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죠. 도메인 네임으로 이 정보를 찾는다기보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한번 바꾸고 그 IP 주소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어디에 있는지, 뭐 위도 경도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ISP, 요 MVP 요거는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이거 한 2년 전에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텐데, 요게 이제 ISP 해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반환해주는 이런 포맷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JSON도 있고, XML도 있고, CSV도 있고, new9이라고 해서 텍스트 형태로 쭉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여주는 게 있고, PHP 형태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제이슨 같은 걸 많이 쓰죠. XML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이 두 가지 포맷 중에 요즘에 또 제이슨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딕셔너리 파일 구조가 제이슨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 것 같고, CSV는 일반 그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이 사용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이슨이다 그러면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를 쓰고 요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도메인 네임이나 IP 주소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붙여놓고 이쪽에다가 naver.com 이렇게 쳐보면은 요런 제이슨 파일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요 주소를 가지고 엑셀에서 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요게 XM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XML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도 눌러보면 XML에 해당되는 사용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런 형태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그 네이버 형태로 집어넣어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엑셀에 와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쓸 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거를 그대로 요 상태로 그냥 불러와 버리면 네이버 전용 정보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들은 또 새로 가서 불러와서 붙여놓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네이버에 대한 것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이트 인포라고 한번 하고 요 칸에다가 네이버.com이라고 치면 그 네이버에 대한 정보가 이쪽에 나타나고, 뭐 구글이라고 치면 구글에 대한 정보가 이쪽에 나타나고, 아니면 특정 IP 어드레스를 치면은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위치를 여기서부터 뿌려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B5부터.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를 가지고 얻어낸 정보를 샘플로 쓸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일단 그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연동해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고 주소를 이용해서 그 주소로 반환된 결과를 이쪽에다가 실시간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클릭하고요.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CSV라든가 그 다음에 JSON, 뭐 XML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JSON을 쓸 거거든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JSON 파일을 불러오는
파일 열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쓰는 칸인데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이 파일 편집기가 수행이 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래 웹페이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제이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그냥 텍스트 형식이겠죠. 근데 이제 표현되는 어떤 포맷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여준 거를 엑셀에서는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이전에 제가 연습을 한번 해놓은 게 있어서 같은 게 좀 뜬 건데 요거는 이제 삭제해버리죠. 이것도 이름을 네이버 전용으로만 이제 쓸 거기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서치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뭐 이름은 쓰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럼 요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완성이 된 거를 요 엑셀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홈 탭을 누르고 이쪽에 닫기 및 노드에서 여기 그냥 닫기 및 노드 눌러버리면 새 창에다가 열어버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요 특정 위치에다가 뿌릴 거기 때문에 닫기 및 다음 위치로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노드를 클릭하고 요 창에서 요 기존 워크시트에 요 B5 요 셀에다가 넣겠다. 아까 제가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요 셀 위치가 일단 자동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면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네이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요 데이터가 뭐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아주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지만 현재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마다 여기를 이제 약간 테두리를 한번 줘보고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google.com이라고 쳤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새로 고침 같은 걸 해서 데이터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계속 네이버에 대한 걸로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문법을 여기에 있는 B3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바꾸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 명령어를 보게 되면 제이슨 문서를 불러올 때 요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하드 코딩이라고 그러죠. 요 네이버.com이라는 요 부분을 변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홈에서 고급 편집 P를 누르고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거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네이버.com이라는 글자는 이제 항상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을 지우고 이거를 이제 변수로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트 인포라고 내가 임의로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이렇게 이름을 줄 거거든요. 근데 요런 이름은 이 변수를 줄 때 이 변수는 요 B3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일단 끄고요. 빠져나와 볼게요. 자, 유지한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트 인포에 대한 변수에 대한 정의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요 B3이라고 하는 요 셀을 B3으로 놔두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에서 수식에서 이름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 B3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뭐 사이트 인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사이트 인포가 뜨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범위를 요 이름으로 지정한 거고 여기 사이트 인포를 누르면 요 셀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셀의 이름을 지정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파워 쿼리로 들어가서 이쪽에 홈에서 고급 편집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쯤에 자 사이트 인포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엑셀에 있는 여기 엑셀이라고 EX만 쳐도 제일 위에 excel.current workbook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서 데이터를 참조해 올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다시 대괄호를 하고 이거는 그냥 문법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네임을 아까 이름 지정을 뭘로
해놨죠? 이름 지정을 큰 따옴표로 하고 사이트 인포라고 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오른쪽 끝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그냥 이것도 기계적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컨텐트를 대괄호로 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괄호에다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컬럼 형태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컬럼이라고 써줍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요. 여기 사이트 인포, 요거 스펠이 잘못됐네. 요 부분만 내가 맞는 변수명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름 지정된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한 줄이 다 끝나면 심포를 적어줘야 되니까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주면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문 오류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안심은 되죠. 일단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항상 뜹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외부에 있는 링크에 연결을 하면 요거는 꼭 물어봐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확인을 해주면 되죠. 그럼 다음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한번 해주게 되면 그럼 성공한 거예요. 지금 샘플로 구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글이 나왔네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닫기 및 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로 바뀌었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다시 뭐 네이버.com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 내용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거나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 이런 걸 해주면 되죠. 그럼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네. 그 다음에 뭐 microsoft.com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고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새로 고침. 그러면은 이렇게 싹 다 바뀌죠.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IP 어드레스다 그러면은 아까 샘플로 나왔던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 자, 20.81.111.85 엔터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 이렇게 되면은 요 에러가 없이, 왜냐면 같은 IP 주소를 가지고 조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된 거면 그게 테이블 형태든 CSV든 JSON이든 XML이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요, 특정 셀을 입력 변수로 받아서 데이터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